지배하기. 욕망이 지나치게 크면 때때로 그 욕망 자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긴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던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가지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욕망입니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계속해 나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오로지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기고 싶다고 생각은 해도 힘은 빼십시오. 담담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일에서도 단념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후퇴하면 엄청난 손실이 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힘껏 버티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은 목표치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쫓으면 쫓을수록 손실이 커질 뿐이지만 물러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빨리 단념을 하여 포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두 가지 선택지에 닥치는 일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면 확실히 그 순간 뭔가를 잃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받고 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이게 됩니다. 결국 노력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한편 모순일 수도 있지만 틀을 부수는 것과 동시에 일상적인 업무를 착실히 해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반복만 거듭하면 머리가 굳어져서 변화에 겁을 내기 마련입니다. 쇠퇴함은 변화 없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변화하는 것에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세상이 준비해둔 답입니다. 그걸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규격화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본래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란 무엇일지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 입장에서는 방정식을 사용해 답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해석이지 진정한 답은 아닙니다. 손해를 만회하려고 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손해에 의해서 부정적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집중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집중을 할 수 있다면 평판이 올라가고 주변의 분위기도 좋아지며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일을 하면 할수록 수익 영역도 회복됩니다. 의식의 흐름이 좋아지면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므로 잠시라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에 얼마나 빠져들 수 있는가 보다 그 이외의 것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분산시킬 만한 일을 엄격하게 잘라내는 의식의 차이가 곧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부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한 집중력은 평소에 몇 배나 되는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기분이 침울할 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억지로 끌고 가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나친 긍정은 자신에게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고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 부분은 배제해야 하는 꺼림칙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면 심한 내적 갈등이 발생해 마음만 소진됩니다. 마음의 성장은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좋은 부분, 이익이 되는 부분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분이 침울할 때에는 침울한 대로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가감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로 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한 사람의 인격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설령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노력한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력은 이길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승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방향을 잘 잡으려면 목표로 하는 대상에 어디를 제압하면 될지 알아야 합니다. 옳은 방향을 잡은 후에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세상은 확실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사람은 퇴화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풍조는 확실히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를 보고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만족한 삶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번잡한 관계는 피하고 편한 관계만 맺자는 식이 됩니다. 무엇이 타당한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명확한 가치관이 있으면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가치관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려면 마음이 강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매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단련됩니다.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처한 입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상대에게 맞추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순조로울 때 들뜨지 않고 반대로 부진해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면 재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운의 기복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무래도 조금 높게 잡습니다. 순조로울 때와 부진할 때의 평균점을 잡고 조금 아래쯤에 자신의 기준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꿈을 낮게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되 부푼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예상보다 좋은 결과에서 더욱 기쁘고 예상보다 낮은 결과에서 가라앉지 않습니다.